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구속 안 되는 거예요. 구속되면은 지금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공백이 생기면서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구속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언제 구속되는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많아져요. 벌금 전과보다는 실형 전과, 이런 전과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 번째로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가 나면은 굉장히 중대한 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설치를 하게 돼요. 네 번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범행을 인정하는데 합의 안 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다 불구속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구속사유가 돼요.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다거나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여섯 번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주로 어떤 경우냐? 사건 이후에 자기의 근황을 인스타나 카톡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를 준 사람의 반성하는 모습을 못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곱 번째,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덟 번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홉 번째,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을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휴대폰이에요.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휴대폰을 버린다거나 지운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열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태도가 불량하다 보면은 수사관이 경찰이 됐든 검사가 됐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굉장히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아래 표를 좀 보세요. 이 점수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합산 점수가 70점을 넘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70점에서 50점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되고 50점 미만이면 그래도 구속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사를 잘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조사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게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정보 공개해서 고소장 보고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상대방이 고소장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모르고 조사받는 거는 그건 너무나 바보짓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증거관계를 판단한 다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충분히 리허설하고 조사 받으세요. 도움을 받을 거면 정말 초기 단계부터 조사 잘 받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변호사. 고소된 이후에 실수가 정말 많아요. 이 실수만 안 해도 구속될 확률도 확 낮아지고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 분들이 확 줄을 거예요. 그럼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실수를 해요. 증거적으로 지금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목표 설정.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맞게 행동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사 잘 받으셔야 돼요. 조사를 잘못 받으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없었던 일을 해주겠다니까 사과하라고 하는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의 문제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합의금은 피해 배상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의 자유라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치료비하고 위자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알파는 완전히 피해자의 자유예요. 그래서 적절한 금액은 있을 수 있었지만 얼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합의하고 싶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분노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합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도 산정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는 어떤 피해자의 생각과 가해자의 능력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합의하면 범행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사안에 따라서 합의가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범죄로 고소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설명을 듣고도 좀 잘 모르시겠다,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